네, 관련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김은국 경기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이남희 채널A 경제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시각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모습도 역시나 이 사복을 입고 있었고 또 직접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본 기자들에 따르면 평소보다는 조금 좀 수척해 보였고 지쳐 보인다 이런 좀 얘기가 들려왔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2번 출석을 했고요. 다시 최순실 씨와 함께하는 재판입니다. 최순실 씨와는 6일 만에 만나는 건데 이 재판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은 네. 최순실 씨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수갑을 찬 채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재판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등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짧게 잡혀서 제가 네. 자세히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지난번 모습 때보다는 조금 더 머리가 헝클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때는 그래도 올림머리를 핀을 꽂아서 단정하게 말아 올렸는데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좀 저번보다 더 수척해진 네. 것 같고요. 그 뒤에 머리를 개인이 혼자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재판이 지금 아시겠지만 벌써 3번째고 이번 주에도 앞으로 3번. 그렇죠. 네. 많으면 이제 앞으로 주 4회까지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번에 기일은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을 했죠. 예. 그 재판에서는 간간히 미소도 띠고 유영하 변호사와 중간중간에 얘기도 나누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일 만에 최순실과 함께 이제 법정에 쓰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과 법정에 함께 쓸 때는 저번 6일 전과 동일하게 전혀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는 그러니까 최순실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공범관계가 아니다라는 그걸 암시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까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항상 최순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거고 목요일은 지금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있는 혐의들과 관련해서 또 서중조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강행군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함께 출석을 했는데 병합 후에는 처음 이제 네. 선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오늘은 이게 회색 사복을 입고 왔어요. 재밌는 것이 병합을 했는데 최순실 씨가 먼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네. 때문에 피고인 1번은 최순실 네. 씨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예. 저번에 병합되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소가 됐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보통 법정이 있고 그 앞에 피고인석이 있는데 피고인이 1번부터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1번 피고인이었는데 이게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는 전부 최순실과 관련된 것 함께 다 병합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병합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과 다르게 검찰 측의 좌석 배치를 보면 형사 8부장, 특수 1부장, 검찰 측 그 검사들이 앉고 또 특검도 오늘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사건과 검찰 사건이 이제 병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순실은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합이 되는 순간 최순실이 1번 피고인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법정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예. 법정을 보면 저번에는 맨 안쪽에.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이렇게 앉았죠. 그랬죠. 지금은 변호사 최순실, 아마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그게 네. 앉는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질문 아니고요. 순서가 최순실 먼저 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중에 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거는 특별히 아니고요. 이제 예. 1번 피고인의 의미는 주 피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공범관계 중에서 선고가 가장 이제 예. 중한 이 사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보통 1번에 앉죠. 그럼 만약에 판결문이 선고가 나면은 최순실 씨부터 먼저 네, 그렇죠. 되는 1번 피고인부터 결론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에도 말을 거의 안 해서 두 번의 재판 다 포함해봐야 예. 한 6마디 했을까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오늘은 얼마나 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2차 재판 때 그때는 굉장히 하품도 하고 굉장히 편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전에 1차 처음으로 이제 최순실 씨하고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이제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말을 안 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아끼고 있는데 오늘 재판 모습도 벌써 이제 만났을 때 전혀 아는 척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오늘도 거의 말을 안 하고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네. 결국 재판장이 직접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신의 어떤 신병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결국 변호인의 얘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짧은 단답형 대답 정도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변호인단하고도 얘기가 됐을 거고요.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아, 말 많이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전혀 유리하지 않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말을 안 끼고 변호인과 의견이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이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 한 두 번 옵니다. 한 번은 박 전 대통령이 변론 분리해서 증인으로 서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 재판 안에서 그때는 물어보는 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말을 많이 하고 본인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에서 최후 변론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도 하지만 본인 피고인 당사자도 일어나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나 여러 가지 이제 재판부에 바라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아마 말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오늘과 거의 같은 그러니까 첫 재판과 거의 같이 변호인과 같습니다 정도의 수준 외에는 네. 별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한광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관을 하기 위해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 생활을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뒤에 저기 문화일보 출신의 그 누구죠? 천영식. 천영식 네. 대사관도 있네요. 예. 네, 그리고 뭐 지난 첫 번째 재판 때도 배성래 그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이라던가 그때 참모들이 첫 번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앞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신이 함께 일했던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힘을 또 좀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네. 또 오늘 그 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했어요. 네. 이번 주에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 번 재판이 이뤄지는데 목요일 재판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조서 증언 녹취록 서증조사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미뤄달라. 삼성 뇌물 혐의가 핵심인데 네. 이거 먼저 증인신문 끝나고 나서 서증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또 재판 절차에 대해서 또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또 검찰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오후에 또 의견을 낸다고 하네요. 예. 네. 세 번씩 재판 받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그 수의 차림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사복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또 그 몸 검색을 받은 뒤에 오려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워낙 걸려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박근혜 선생님 혐의가 18개 아니겠습니까? 빠져나가게 좀 이렇게 미뤄달라 이게 선처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의 전력은 가능한 한 밀어보겠다는 거. 그리고 예. 증인들도 사실은 모든 증거에 대해서 거의 다 부동의하면서 모든 증인을 다 다시 뭐 수백 명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 일정이 있는데 이것을 뭐 마냥 밀어놓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미루기 전략, 예. 부인하는 전략은 지금까지 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뭐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네 아니면은 아주 짧은 단답형 아니면 변호인에게 이 답을 미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본인의 일단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네. 또 앞으로 그런 굉장히 아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사실 올림머리가 이제 상당히 흐트러진 모습들. 네. 결국은 초기에는 최소한도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과거부터 항상 그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뭐 3번, 이제는 자칫하면 일주일에 5번 매일 아마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사실은 뭐 새벽 1시까지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요. 그러나 결국은 국정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고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샀던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낱낱이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의무가 아닌가.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겠죠. 네. 예. 최순실 씨도 좀 변화를 보인 게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사복을 입었지만 본인 재판 때는 꼭 수의를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복을 입어요. 이거 무슨 변화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 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원래 통상적으로 사복을 입고 법원에 나오는 건 나는 무죄입니다. 네. 나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의를 입고 나와야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수의를 많이 입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완고하게 본인은 무죄다라고 수갑까지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또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최순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재판을 받는데 본인이 수위를 입으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사복을 입으면 나도 사복을 입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은 것 같고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 아까 이남희 차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변호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만 한 12만 쪽 되죠. 그리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 사용된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 그게 수천 페이지씩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검사가 이걸 다 낭독을 합니다. 하나도 안 빼고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이걸 다 읽으면 읽다가 다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지를 얘기를 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라는 쪽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제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되고 6개월이니까 10월 16일 전에 재판이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외에 뭐 지금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 또 연장됐죠. 그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을 해서 그런 건데 박 전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소위 걸 수 있는 걸 다 걸어놔서 이 10월 16일 지나면 보석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0며칠까지가 구속기간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도 그때 못해요. 아마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이 선고를 할 텐데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8월 중순경에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재판을 조금 더 길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10월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불거진 게 10월 저희 이슈투데이 출범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이 사건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보는 국민들도 힘들고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그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35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총리도 안 썼다, 전 대통령도 안 썼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냐? 국민 세금인데 이 논란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이용호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2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혼자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디다 썼다는 건가요? 보니까요. 일단 지금 차액 35억 원 대체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누가 썼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 동아일보 등의 보도가 있었죠. 이걸 박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쓴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도요. 보면 직원이 443명 국가안보실 직원도 22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해서 이분들도 이제 이게 특수활동비인지 모르고 보통 1인당 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사이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월급은 분명히 따박따박 들어올 텐데 그거 외에 수당으로 어떤 사람은 50만 원, 많게는 250만 원에 줬다는 것은 무슨 명목이에요? 사실 이전 정부 때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일종의 경력금성 수당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임금 보전 수당으로 주는 돈이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저걸 매달 줬다면 저건 월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념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월급에 가까운 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활동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고 청와대 들어와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니까 실제로 청와대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새벽에 들어가서 밤늦게 거의 24시간 대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격려하는 차원에 있어서 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줄 돈이라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맞는 거죠. 이걸 특수활동비로 줘서 그냥 영수증 처리도 안 해둔 돈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비정상인 거죠.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관행은 그거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직무정지 상태에서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또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것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만큼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걸 또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런 거지. 이걸 또 확인할 방법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는 일정하게 매달 50만 원에서 한 250만 원씩 각각 개인당 돈을 줬고 그것도 직급에 따라서 나눠줬겠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행여나 또 사용했을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간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배임 횡령 뭐 이렇게는 원칙적으로 횡령이에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나 비밀리에 수사나 뭐 이런 첩보활동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걸 일일이 영수증 처리하면 다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예. 정보를 할 때 영수증도 처리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깜깜이 비용이 예. 특수활동비란 말이에요. 예.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전 정부부터 관례라는 이유로 이게 사용이 됐다는 건데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뭐 예산을 집행한 사람을 뭐 횡령으로 처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법적으로는 횡령이 됩니다.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의 유용인데 예. 유용이 이제 직원들한테 사용됐던 건 대외적으로 국민들을 보기에 청와대 직원들이 월급이 너무 많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월급을 낮춰놓고 깜깜이 돈으로 그 위에 실질적으로 얹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실 좀 소위 말해서 다 알리고 실질적으로 월급을 높여주는 방안으로 이 예산을 쓰고 특수활동비 자체를 낮춰서 특수활동비를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실질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물론 청와대도 공무원이잖아요. 다른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있고, 공무원의 급여 테이블에 따라서 다 1호봉은 얼마, 2호봉은 얼마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별도로 수당을 청와대니까 더 고생하니까 더 얹어준다?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고생 안 하고 청와대 공무원들만 힘들다?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통치자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시혜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 4,800억 원 정도의 그렇죠. 예.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고 법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특별한 정말 기밀이라든가 조사 또 뭐 해외 스파이라든가 국정원의 업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나눠주는 것 자체의 관행도 잘못됐고 더군다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기간 아닙니까? 예. 네. 그렇다면 그때 청와대가 뭘 했겠습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면서 뭐 만났거나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돈도 네. 써서도 안 되고 실제로 전액이다 그렇다면 35억 원 전액이 과연 나눠주는 데 썼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그렇게 마음대로 유용되고 전용되고 마음대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이 사용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저는 최소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 된다. 수령자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분명히 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용되거나 잘못 사용된 부분은 밝혀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네. 관행에 대해서는 이번엔 철저하게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공무원 봉급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돈은 많이 받지 않지만 권력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다 갖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연금도 있잖아요. 네, 연금도 물론 있죠. 근데 청와대 직원들 중에 상당 수가 뭐 정무직이라고 하니까 뭐 그럴 네.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급여는 많이 못 받을 수 있지만 권력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기관입니다. 근데 권력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하고 차등을 둬서 우리는 봉급도 많이 가져가겠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입할 때 이 구입 비용은 어디서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대통령의 옷 어느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제작비 그러면 예산이 좋습니다.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최순실에게 줘서 최순실이 그 특수활동비를 쓰게 만든 것. 대통령이 고액의 옷을 그냥 받았다면 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인에게 그냥 줬다면 이거는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상실에서 옷을 굉장히 많이 맞췄고 이렇게 머리도 굉장히 자주 했는데도 이 재산이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특수활동비로 썼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걸 지금 대통령이 옷을 사고 머리를 네. 하는 게 정보 수집하고 뭐 비밀스러운 뭐 첩보와 관련이 있나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특수활동비로 사용됐다면 이건 전형적인 횡령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외 유용이니까요. 그 목적의 사용은 이제 횡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데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특수활동비로 만약에 영수증이 안 사용됐다면 남으니까. 특수활동비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지 황영철 의원이 당시 의심을 하는 건 이 특수활동비를 빼서 최순실에게 주고 그럼 최순실이 이걸 가지고 옷을 사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내는 구조.
근데 그랬다면 이 부분이 횡령죄가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최순실이 개인 사비로 이렇게 해왔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공동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한 지갑이어서 최순실이 정리해서 갖다 줬으니까 이거는 이 전체적인 통으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본인이 사비로 옷을 줬다면 예. 그것도 뇌물이 따로 네, 될 수도 뇌물.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최순실이 개인 돈으로 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황영철 의원의 얘기대로 특수활동비에 유용돼서 거꾸로 돌아서 옷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죠. 이제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특수활동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예금이 늘어나거나 재산 늘어난 거 보면요. 급여는 고스란히 그냥 예금으로 늘어나고 다른 거 쓴 흔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입는 옷을 만약에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면 청와대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다. 예산 항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네. 뇌물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근데 거죠. 박 전 대통령이 머리하고 옷 입는 거는 분명히 공무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는 사비로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와대 내에 예산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지불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령의 가능성도 사실 크다고 보이네요. 개인적인 의상이나 머리 하는 것들은 예산으로 하면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본인이 해왔던 거 꾸미는 아닐까요? 것이잖아요. 예. 꾸미는 것. 그거는 당연히 지금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전부 다 이제 본인이 이제 개인 사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항목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예산 항목에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 항목이 없었는데 청와대도 나갔다면 결국은 특수활동비밖에 없는 거고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미궁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어렵네요. 예.